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뉴스 내용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 종류를 나눠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나오죠. 그런데 전 그런 사건, 사고들 중에서도 유독 안타깝게 느끼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기는 사건들입니다. 어느 뉴스에선 부모가 자식에게 몹쓸 짓을 한 가해자로, 또 어떤 뉴스에선 자식이 부모를 해한 가해자가 되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접하곤 합니다.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안타깝고 씁쓸한 건 당연하지만 제가 그 소식을 접하며 더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딸아이가 겪었던 일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그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제 사연을 이야기한다고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작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전 제가 오랜 기간 짝사랑하던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긴 시간 동안 기다려 결혼까지 골인했던 만큼 제 결혼 생활은 행복했죠. 그러다 우리 부부의 사랑이 결실로 맺어져 딸아이라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태어나면서 제 행복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는 게 무의미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죠. 딸 미정이가 태어나며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느 아빠들처럼 딸바보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딸아이만 생각하고 딸을 위해선 뭐든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됐죠. 그렇게 제가 딸아이를 위해 또 아내를 위해 가정과 바깥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10년 넘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어느 한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던 일의 시작은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다니겠다며 제게 말을 했을 때부터였죠. 여보, 나 다음 주부터 일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일? 아니, 무슨 일?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그 저번에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나한테 일해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했거든. 처음엔 나도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 나가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미정이도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내가 직접 챙겨줄 것도 많이 줄었고 앞으로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려면 들어갈 돈도 많을 텐데 좋은 기회 왔을 때랑 또 벌 수 있을 때 돈 벌면 좋잖아. 그래? 근데 무슨 일 하는 곳인데? 회사는 어딘지 알아? 당신 동창이면 누구고? 당신이 내 동창 누구라고 말하면 알아? 그냥 계속 연락 주고받던 친구야. 그리고 일은 보통의 사무일이라고 하는데 일 모르는 내가 어려워할 만한 건 없다고 하더라고. 나도 자세한 건 나가봐야 알 것 같아서 잘은 모르겠어. 갑작스러운 아내의 통보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가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회로 나가 일을 하겠다는 아내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럴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아내가 힘든 사회생활을 하게 된 일에 걱정했고 또 고마워했죠. 그런데 아내가 회사를 나가고 난 뒤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깥 일을 하게 된 아내가 가사에 소홀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집안일을 더 부담하는 걸로 아내와 약속이 됐기 때문에 크게 마찰이 생길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행동이었죠. 아무리 회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매번 일 핑계를 대고 밤늦게 집을 들어왔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딸과의 약속을 취소하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내가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회식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매일같이 늦게 또 술에 취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아내를 상대하는 저도 힘들었지만 저보다 엄마가 술 취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걸 매일같이 보게 되는 딸아이가 걱정됐습니다. 아내를 붙잡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죠. 아, 머리야. 아, 머리 깨지겠네. 여보, 나 따뜻한 물 좀 한 잔 줘.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은 회사를 다니는 거야, 회식을 하러 다니는 거야? 아니, 술을 먹어도 적당히 먹고 매일 취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가정을 신경 써야지 않겠어? 어떻게 회사에 다니고 난 이후로 가정에 이렇게까지 소홀할 수 있어? 당신 회사 다니고 나서부터 미정이 제정신으로 몇 번이나 본 것 같아? 주말엔 몇 번이나 우리와 같이 시간을 보냈냐고? 가정에 도움을 주려고 회사에 다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뭐냐고? 아, 여보, 당신도 회사 다녀서 잘 알잖아. 나도 좋아서 늦게까지 일하고 좋아서 술 마시고 있겠어? 경력도 없고 능력도 모자라니까 회사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이 짓을 계속할 것도 아니고 조직에서 인정받으면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면 어련히 다시 가정에 신경 쓰지 않겠냐고. 아, 근데 사람을 왜 그렇게 매도해? 가정에 소홀해야 적응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라면 그만둬. 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미정이 키울 수 있고 부족하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부족한 돈 벌게. 그러니까 당신은 일 그만두고 미정이에게 신경 써줘. 지금 미정이한테 중요한 시기야. 사춘기라서 특히 예민할 때고 엄마와 대화가 많이 필요할 때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별이 달라서 알 수 없는 고민이나 문제까진 봐줄 수가 없다고. 그건 당신이 해줘야 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미정이한테 어느 정도 신경 못 써줄 것 같은 스케줄의 회사라면 그냥 그만둬. 아, 알았어. 내가 앞으로 신경 쓸게. 신경 쓰면 되잖아. 제 잔소리에 아내는 앞으로 가정에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역시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잦은 출장까지 더해지며 제 고민이 더 깊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아내의 바쁜 일정이 하도 수상해서 도대체 아내가 다니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던 중에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쉽게 말해 업체와 업체들 사이에 물건을 건네주며 중간 마진을 받는 도매 유통업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른 업체들까지 쉬고 있는 주말에 일을 하고 긴 출장을 간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내의 뒤를 밟게 됐는데 아내가 이제까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건 맞았지만 저와 딸아이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일이 바빴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자 아내의 동창이었던 불륜남과 바람을 피우느라 바빴던 거죠. 거기다 아내와 불륜남의 관계를 알아보던 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래전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신혼이었던 때에도 두 사람은 저 몰래 외도를 저지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과거에 한 번,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 또 한 번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받은 배신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였죠. 세상 모든 것에 화풀이를 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지만 더 큰 걱정이 앞섰던 저는 어느 곳에도 제 분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 걱정이 제 눈앞을 가렸거든요. 만약 아내의 외도 사실이 불거져 딸아이까지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또 이러한 일로 아내를 잃게 되어
딸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며 아내에게 외도를 그만두라고 경고했죠. 무슨 일인데 밖에서 보자고 한 거야? 미정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서. 본론부터 얘기할게. 나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상대가 누군지도 알고. 그 상대랑 과거에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도 알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부인하거나 모른 척할 필요 없어. 이미 나 나름대로 사실 확인 다 했으니까. 바람을 피웠냐 안 피웠냐, 잘못을 했냐 안 했냐 따져 물으려고 부른 거 아니야. 그 관계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부른 거지. 나도 당신에게 받은 배신감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미정이를 위해서 예전에 행복했던 우리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그만 만나. 당신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즐기느라 눈치채지 못하나 본데 점점 그 남자 흔적이 집에서까지 보이고 있어. 이러다 미정이까지 눈치채는 건 시간 문제야. 미정이가 눈치채면 절대 안 되는 건 당신도 같은 마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정리해. 난 당신이 바람 피운 일을 없었던 일로 할 테니.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아내가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잘못을 뉘우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정신이 어떻게 되기라도 하는 건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더군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뻔뻔하게도 그 남자와 헤어질 수 없다고 말했죠. 싫어. 나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헤어질 수 없어. 뭐? 그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럼 미정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가 이혼하는 고통을 겪어야 돼? 나 이혼은 절대 안 돼. 당신이 만약 그 사람과 못 헤어지겠다면 그렇게 해. 대신 미정이한테 절대 들키지 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걸 알면서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 그래. 난 미정이 아빠로서, 당신은 미정이 엄마로서 제 역할만 충실하게 하자고. 그리고 미정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 갈라서자.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 이혼하면 미정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사춘기인 아이에게 우리 이혼이 얼마만큼 충격적일지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나되 제발 미정이에게만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들키지만 마. 그땐 그게 미정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감정 따위는, 제 상황 따위는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미정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 남자와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했는지 제게 줄기차게 이혼 관련으로 대화를 하자며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아내를 피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불륜남이 아내에게 입김을 넣었는지 아내는 딸아이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강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해. 계속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혼 얘기 좀 하자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방에 미정이 있는 거 몰라? 얼른 목소리 낮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나 당신과 무의미한 결혼 생활 이어가고 싶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과 새 가정 꾸리고 싶다고. 당신만 이혼 도장 찍어주면 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야. 당신도 나한테 배신감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 결혼 생활 끌고 가지 말고 이혼하자고. 미정이 방에 있다니까 왜 이래? 나가자. 당신이 뭘 원하든 미정이가 없는 곳에서 얘기하자고. 아니, 싫어. 나가면 또 얘기 빙빙 돌려대면서 미정이 다 키울 때까지 기다리자고 할 거 아니야? 그냥 이번 기회에 미정이도 다 알게 하고 어떤 선택이 우리 모두를 위한 건지 대화 나눠보지 뭐. 당신 진짜... 끝까지 당신 생각만 할 거야? 미정이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정이가 받을 상처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정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받게
나랑 합의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잖아.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하면 애가 그나마 상처 덜 받을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미정이한테 직접 말할까? 엄마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네 아빠랑 헤어지고 싶어 한다고 말해? 당신 진짜... 당신은 엄마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해! 이혼하자고! 대신에 미정이가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알아선 안 돼. 당신 말대로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야. 이혼하고도 당신은 미정이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은 해야 되고, 알겠어? 그리고 하나 더. 나 미정이 포기 못해. 당신 같은 여자,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내 딸 키우는 꼴 못 본다고! 당신이 이혼만 해주겠다고 한다면 뭐든 당신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말했잖아. 이혼만 해주면 재산도 미정이도 다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양육권이든 친권이든 재산이든 다 당신이 가져가. 모든 사실을 아이에게 알리겠다는 아내의 협박에 차선의 선택을 해야 했고,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더럽고 추악한 진실보다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는 핑계를 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내와의 이혼은 합의 이혼으로 이뤄졌지만 딸아이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저와 아내가 어떤 이유에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알았어요. 아내가 저와 이혼하고 나서 곧바로 외도했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올리고 살림을 차렸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 소식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들을 수 있었지만 신경 쓸 가치도 없었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했을 때부터 제 모든 신경은 어떻게 하면 딸아이가 아내에 대한 소식을 모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딸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처럼 잘 되진 않았어요. 우선 딸아이는 엄마와 유대가 더 컸었는지 이혼 당시부터 아내를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 부모의 이혼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인지 딸 미정이는 저와 조금씩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죠.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바쁘다는 말과 함께 저와 함께 있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다 몇 번씩 이제라도 엄마에게 갈 수 없겠냐며 제게 물어봤죠. 아빠, 저 엄마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안 된다고. 엄만 지금 너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빠랑 엄마가 헤어지긴 했어도 계속 미정이 너를 위해서 연락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널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면 그때 이 주제로 다시 얘기하자. 그런 날이 오면 아빠가 꼭 미정이한테 말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줄래? 그렇다고 딸아이에게 아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딸아이에게 더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셈이 됐으니까요. 그저 제가 딸아이에게 조금 더 신경 쓰고 닫혀지고 있는 마음을 풀어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딸아이와 멀어진 거리감을 좁히려 노력하고 있던 도중에 아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혼 당시 정신이 없어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딸아이를 다시 데려가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땐 재혼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짐짝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미정이를 데려가겠다고? 미정이가 무슨 물건이야? 그때그때 당신 기분에 따라 데려간다 만다 할 수 있는 물건인 줄 아냐고? 내가 이혼 전에도 당신한테 분명히 말했지. 나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절대 미정이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지금도 내 입장은 똑같아. 아니, 지금이 더 확고해. 당신 나랑 이혼 이후에 미정이 보러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아무리 나랑 이혼했다고 해도 미정이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린애한테 부모가 이혼했다는 상처를 줬으면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어야지.
애한테 미안한 척은 했어야지. 부모라는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당신 따위에게 내가 미정이를 보낼 것 같아? 당신 미정이 키울 자격 없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지금 한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마.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나도 이혼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재혼하느라 정신 없어서 미정이 못 챙겼던 것뿐이야. 그리고 당신이 객관적으로 봐봐. 혼자인 당신이랑 아빠 엄마 두 사람이 있는 우리 집이랑 어느 집에서 미정이가 더 안정을 찾고 나은 생활을 할 것 같아?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봐도 우리 집 환경이 미정이에게 더 나은 환경이잖아. 그럼 우리가 미정이 키우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당신이야말로 미정이를 당신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보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게 미정이를 위한 일 아니야? 미정이에게 더 나은 환경은 미정이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야. 당신은 그 남자를 만났을 때부터 미정이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절대 미정이 당신한테 안 보내.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이제부터 당신 연락받지 않겠어. 아내 앞에서는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만 솔직히 고민은 됐습니다. 어느 집에서 자라는 게 내 딸 미정이에게 더 나은 환경인가 싶어서 말이죠. 저와 미정이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을 뿐더러 저희 부모님께서 미정이에게 엄마라는 빈자리를 채워주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가 온전히 채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아내 말처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저보다는 아내의 재혼남이 미정이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혹시 내가 외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복수심에 또 아내가 한 말처럼 미정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됐죠. 그 고민을 저 혼자 꽤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아내에게 미정이를 보내는 게 미정이를 위해 더 나은 일이라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아내가 재혼한 남편과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곤 미정이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미정이를 데려가겠다며 억지를 부렸죠. 당신 미쳤어? 당신 지금 이러는 거 납치야! 지금 미정이 보호자는 나라고! 그리고 애가 보는 곳에서 이러면 어떡해? 미정이 생각해서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이 일로 충격받을 미정이 생각은 조금도 안 해? 미정이가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얘기하면 보내줄 생각은 있고?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여길 찾아왔을 것 같아? 당신이 내 연락을 피하니까 내가 오늘 끝장을 보려고 찾아온 거 아니야. 미정이 나한테 보내. 당신이 법적 보호자든 뭐든 미정이 키울 자격은 우리한테 있어. 그러니까 미정이 내놓으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랑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래? 나가. 나가라고!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저기요. 당신 딸이라고 생각하는 미정이 사실은 제 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딸 데려가겠다는데 무슨 자격을 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미정이를 낳았고 내가 미정이 생물학적 아빠인데 그쪽이 무슨 자격이 있냐고요?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내가 당신 예뻐서 가만두는 줄 알아? 맘 같아선 당신 요절 내버리고 싶어. 평범하던 가정을 산산조각 낸 당신을 패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입 그만 다물어. 아니면 당신 진짜 오늘 나한테 죽는 수가 있어! 딸아이가 집에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든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참고만 있을 수 없는 말을 아내의 재혼남이 해왔어요. 미정이가 자기 딸이라는 말이었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겨우 주먹질을 참으며 재혼남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를 밀치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한 말 모두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 내놔. 이 사람이 미정이 친아빠야. 나랑 이 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가 미정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미정이 우리 결혼 생활 중에 낳은 아이. 더 말을 이어가지 왜? 당신도 대충 느낌 오지? 내가 이 사람과 예전도 만난 거 당신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억나?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임신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그땐 내가 당신이 회식 끝나고 취했을 때라고 둘러댔지만 실은 아니었어. 그때 이 사람과 만나고 있을 때고 이 사람과 관계 맺은 날 생긴 아이가 미정이야. 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미정이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미정이를 직접 낳은 엄마인 내가 미정이 친아빠가 누군지 더 잘 알지. 당신이 더 잘 알겠어? 당신이 기억해봐. 그쯤 나랑 잔 적이 있어? 없잖아. 그래서 당신도 미정이 생긴 날이 정확히 어느 날인지 확실히 설명 못했잖아. 안 그래?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전 미정이가 생겼을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내에게 제가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날 미정이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때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를 할 수 없었던 때라 그냥 그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 입에서 재혼남 입에서 아니라는 말이 나오자 제가 무슨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래도 아니야. 미정이는 내 딸이 맞아.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니, 당신이 내게서 미정이를 데려가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난 그런 거짓말에 안 속으니까 그만하고 나가. 나가라고! 기억도 없으면서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럼 직접 검사해봐. 유전자 검사로 당신이랑 미정이가 부녀관계가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아니면 그때는 당신도 순순히 미정이 포기하는 거다? 그럼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지금 확인해보자. 하루라도 빨리 검사 결과가 나와야 미정이도 진짜 아빠 엄마 밑에서 자라지 않겠어? 그제야 아내가 미정이를 데려가려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미정이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미정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도 자격도 저보다는 두 사람이 더 적합해 보였으니까요. 거기다 아내를 쫓아가려고 하던 미정이였으니 이 사실을 듣고 난 후에는 그 마음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미정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정이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였지만 이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또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인 곳으로 제가 놓아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정이가 밖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서 말이죠. 거짓말하지 마. 저 사람도 내 친아빠 아니잖아. 내가 엄마 입으로 하는 말 분명히 들었어. 아빠도 저 사람도 내 진짜 아빠가 아니라고 한 말 내가 들었다고. 미정이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넌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모르긴 뭘 몰라. 여기서 내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엄마랑 나 이렇게 둘인데 내가 뭘 모르냐고? 나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기 전에 엄마가 엄마 친구랑 하는 통화 들은 적 있어. 그때 엄마 입으로 아빠도 저 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아빠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 버리고 가도 상관없다며.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언제 그런 통화를 했다고 그래? 너 아빠가 불리해지면 이렇게 하라고 시키든? 너 아빠 때문에 이러는 거야? 엄마야말로 갑자기 왜 이제 와서 나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야? 아니, 날 데려가든 말든 상관없는데 왜 아빠한테 상처까지 주면서 그러는 건데? 엄마가 아빠한테 한 짓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 조용히 안 해?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내가 말로만 하니까 아무 증거가 없는 줄 아나 본데 나 증거 있어. 엄마가 친구랑 한 통화 내용 휴대폰으로 녹음해뒀다고. 증거가 있다고 소리친 미정이는 휴대폰으로 녹음한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그 내용엔 미정이가 제 아이도 재혼남의 아이도 아니라는 아내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죠. 나도 불편할 뻔했는데 다행히 승철이가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길래 그러겠다고 했지. 그래서 꼭 그 사람과는 정리할 거고 이혼할 것 같아.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지. 누구? 미정이? 미정이는 그 사람이 키우게 해야지. 괜히 데려갔다가 승철이랑 내 사이에 문제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이가 미정이 데려가게 가만두겠어? 이번에도 미정이 때문이라도 결혼관계 유지하자던 사람인데. 나야 뭐 미정이가 그렇게 눈에 밟히지는 않아서 그 사람이 키우게 하려고. 또 솔직히 나 미정이 키우면서 가끔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 너도 알다시피 미정이가 태용 오빠 딸이잖아. 근데 피는 못 속인다고 잘하면서 계속 태용 오빠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럴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자기 애가 아닌 거야 알아차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마음 졸인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뭐 그 사람이야. 미정이가 자기 아이인지 알고 뭐든 자기 닮았다 예쁘다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했지.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 앞으로는 뜨끔할 일이 없으니까. 응? 그래도 아직 고민은 남아있지. 승철이 부모님께서 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 우리 관계를 잘 이해할지 모르겠다. 승철이는 우선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날 며느리로 인정할 거라고 하긴 하던데. 몰라. 나야 승철이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겠지. 미정이 같은 녹음에선 아내의 또 다른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등장한 태웅이라는 그 남자가 미정이의 친부라고 했죠. 녹음된 휴대폰을 들고 있던 미정이를 제외한 모두가 당황해하고 놀라고 있었어요. 녹음된 말을 직접 뱉었던 아내도 당황해하고 있었죠. 난 저런 말 한 적 없어. 자세히 들어보면 내 목소리도 아니라고. 미정이 너 맨날 컴퓨터 만지더니 그걸로 이상한 짓 한 거지?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순순히 따라오면 될걸 왜 이상한 조작까지 하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엄마가 아빠한테 상처만 주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지저분한 녹음 내용 틀지도 않았어. 엄마가 아빠한테 2번, 3번 계속해서 상처를 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뭘 조작해. 이거 엄마가 한 말 그대로 녹음만 한 건데. 태용인가 태윤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이 내 친아빠라고 엄마 입으로 말했잖아. 근데 무슨 저 아저씨가 내 아빠야? 내가 저 아저씨 딸이라고? 그럼 저 아저씨랑 나랑 유전자 검사해볼까? 아까 아빠한테 유전자 검사해보겠다며. 그럼 나랑 저 아저씨도 부녀관계가 맞는지 검사해봐야지. 미정이 입에서 역으로 아내의 재혼남과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자 아내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재혼남이 아내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뭐야? 나경이 너 나한테까지 거짓말한 거야? 미정이 쟤 내 딸 아닌 게 맞아? 너 솔직하게 말해. 미정이 쟤 말처럼 유전자 검사하면 며칠 안에 네가 한 말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나온다고? 미정이 내 딸 아니었어? 정말 다른 남자 딸이었던 거야? 승철아, 그게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빨리 말하라고! 내가 지금 너 때문에 꼴이 말도 못하게 우습게 됐잖아. 정말 내 딸 아니야? 근데 왜? 왜 갑자기 내 딸도 아닌데 미정이가 내 딸이라고 거짓말한 건데? 도대체 왜? 그게 실은 당신 부모님 때문에 벌인 짓이야.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왜? 우리 부모님이랑 미정이가 우리 딸인 거랑 무슨 상관인데? 아버님, 어머님이 날 인정 안 하시잖아. 아버님, 어머님께서 매일 나한테 전화하시는 거 알아? 승철이 너랑 헤어지라고 매일같이 전화하신다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고 너랑 헤어지라는 연락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나보고 당신 곁에서 떨어지라는 말도 그만하시고 억지로라도 우리 관계 인정해 주실 것 같아서 그랬어. 이게 나만 잘못한 일이야? 나 좋자고 한 일이냐고? 승철이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만 믿으라며. 너 믿고 이혼하라며. 근데 이게 뭐야? 시부모님 되는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이혼하라고 시달리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나대로 방법 좀 써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거나 우리 부모님을... 잠깐만. 근데 어쨌든 미정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거지? 네 전 남편 딸도 아니고. 그럼 뭐야? 너 나 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되잖아. 미정이가 올해 14시고 우리가 15년 전에 2년간 만나고 있었는데 내 아이도 네 전 남편도 아니라면 그 태용이라는 놈도 나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 넌 나한테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야? 야, 박나경 너 진짜 미쳤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나랑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 나밖에 없다고, 나만 기다렸다고 그랬잖아. 그 말들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야! 뭐라고 말 좀 해봐! 말 좀 해보라고! 승철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우리가 만났던 기간을 살짝 착각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나 너밖에 없어. 내가 너 말고 다른 누가 있겠어? 너도 알잖아. 나 이혼하고 너한테 갔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갔다는 걸.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우리 부모님 의절하겠다는 말도 다 무시하고 감수하면서 너한테 갔던 거야. 그런 내가 너 말고 누가 있겠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토악질이 나오더군요. 아무리 포장한다고 한들 역겨운 불륜 주제 무슨 대단한 사랑처럼 얘기를 하는 건지 더는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연놈들아. 너희 그 역겨운 사랑 싸움은 밖에 꺼져서 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도 없는 불륜인 주제에 뭘 대단한 사랑인 척 짓거리고 있어? 꺼져.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그리고 너 박나경, 너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우리 미정이한테 접근하면 절대 가만 안 둬. 그땐 내가 너 인간 취급 안 한다. 내가 수갑을 차는 일이 생기더라도 너 다시는 미정이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너 내가 이런 말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똑똑히 새겨들어. 다신 우리 주위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그럼 둘 다 썩 꺼져. 꺼지라고! 저는 두 사람을 밀어내며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서둘러 이 모든 사실을 감당하고 있었을 딸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미정이가 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저보단 딸아이가 걱정됐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말했죠. 미정아, 미안해. 모두 다 아빠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야. 아빠 때문에 우리 미정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앞으로 아빠가 우리 미정이한테 잘할게. 아빠가 더 이상 미정이가 힘든 일 겪지 않도록 정말 잘 키울게. 미안하다, 미정아. 아빠, 다 알았는데도 괜찮아요? 내가 아빠 딸 아닌데도 나랑 같이 있어 줄 거예요? 나 다른 곳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정이 네가 왜 내 딸이 아니야? 미정이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넌 내 딸이었어. 지난 14년 동안 내 딸로서 지내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김준기의 딸 김미정으로 지낼 거라고. 아빠 끝까지 우리 미정이 곁에서 아빠로서 있어 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어. 난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날 다른 곳에 보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버림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빠랑 말도 하지 않았고 엄마한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한테 가게 되면 아빠가 이 사실은 모르게 되니까. 그럼 아빠를 가끔씩 보게 되겠지만 그래도 아빠와 딸로서 만날 순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빠가 영영 이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아빠, 나 실은 엄마한테 가기 싫었어요. 평생 아빠랑 살고 싶었다고. 미안해 아빠.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아빠. 그리고 진짜 아빠 딸이 아니라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왜 내 딸이 아니야? 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딸이야. 어느 누가 널 데려간다고 해도 절대 안 뺏겨.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아빠 딸 아니라는 말 하지 마. 그리고 아빠한테도 미안해 하지 마. 전부 아빠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야. 우리 딸은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알겠지? 이제 아빠랑 평생 행복하게 살자. 아빠가 이제부턴 우리 미정이가 행복한 기억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아빠가 우리 미정이 많이 사랑해.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딸아이가 저와 거리를 뒀던 이유를 알게 되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빠로서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앞으론 딸아이 마음에 조그만 생채기도 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어요. 내 딸 미정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딸아이를 위한 다짐을 마음속으로 하며 제 품에서 울고 있는 딸아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음속으로 한 다짐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아내에게 찾아갔죠. 전날 집에서 아내와 재혼남을 쫓아내며 경고를 했었지만 그걸론 부족해 보였어요. 앞으로 두 번 다신 제 딸을 흔들어 놓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조금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아내의 집에서 재밌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죠. 승철아, 네가 생각하는 양다리가 아니야. 진짜 잠깐 만난 사이였고 실수였다고. 그때를 제외하고는 연락한 적도 없다니까? 응? 야! 그리고 솔직히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 않아? 그럼 너는 떳떳해? 너도 유부녀인 나랑 만난 거잖아. 근데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 나한테 이래? 네가 날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너한테 왔는데 네가 날 버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나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여자야. 잃을 거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몰라? 그러니까 문 열어. 문 열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응? 처절한 아내의 모습을 보며 경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더군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걸 말이죠. 아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다시는 저희 두 부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우리들 앞에 아내가 뻔뻔하게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그때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걸 잃게 됐고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걸 알려주며 아내가 괴로워하게 하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죠. 이후 전 딸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딸아이와 함께 하려고 했죠. 제가 딸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그래도 아마 다른 부모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딸 미정이는 제 노력에 비해 더 많이 웃어주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자라줬어요.
저는 행복해하는 딸아이를 보며 힘을 더 얻고 더 열심히 살았고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딸아이가 수능을 보게 됐고 고맙게도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미정이가 단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밝은 아이로 자라준 것만으로 너무나 만족을 했었는데 딸아이는 제가 바랬던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제게 줬어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해준 것에 비해 더 많은 보답을 해주는 딸아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정말 뻔뻔하게도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내가 경고했었지. 다시 찾아오면 그냥은 안 끝낸다고. 혹시 지난 몇 년 사이 당신을 향한 내 분노가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야. 난 아직도 당신이 우리 미정이한테 한 짓거리 생생하게 기억해. 그러니까 시답지 않은 소리 할 거면 봉변 당하기 전에 그냥 가. 여보, 나도 내가 정말 나쁜 여자라는 거 알아. 그리고 엄마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 미정이 중요한 시기에 방해 안 하려고 찾아오지 않았던 거야. 또 지난 5년 동안 혼자서 반성도 많이 했어. 내가 한 잘못도 반성하고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도 다시 생각해봤고.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그리고 후회도 정말 많이 했고.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에게 몹쓸 짓 하지 않았던 대로 돌아가고 싶어. 날 진정으로 생각해준 사람도 내가 진정 사랑했던 사람도 당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 아내로서 미정이 엄마로서 내가 저지른 잘못 갚으면서 살고 싶어. 여보, 나 정말 달라졌어. 그리고 진짜 깨달았다고. 내가 정말 잘할게. 나 미정이한테도 무릎 꿇고 사과할 거야. 내가 저지른 잘못 내 손으로 되돌려 놓고 싶어. 내가 당신을 언제 마지막으로 본 줄 알아?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이야. 당신한테 경고하려고 갔는데 당신이 당신 집 문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더라. 대충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인간한테 버림받은 것 같더라고. 처음에 빌고 있었는데 나중엔 막 악담 비슷한 것도 하더라.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경고하려던 내 생각을 접었어. 꼬라지 보아하니까 자기가 한 선택으로 거기까지 온 걸 아는데 설마 염치 없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날까 싶었거든. 근데 만약에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도 내가 생각을 했거든. 그럼 괜히 욕하고 화내고 때릴 것 없이 그냥 당신이 왜 내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됐는지 알려주면 되겠더라고. 그게 가장 당신을 괴롭고 후회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지? 장인어른 장모님이야 당신이 바람나서 나랑 이혼한다고 알게 되셨을 때부터 당신이랑 인연 끊었고 그 인간은 그날 양다리 걸친 걸 알게 돼서 당신을 버렸을 테지. 아마 당신 주위에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당신이 한 행동들 때문에 한두 명씩 당신 곁을 떠났을 거야. 다시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보려고 했겠지만 이미 당신이 한 행동들 때문에 당신을 알던 사람들은 당신을 피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진짜 당신 곁에 그 누구도 남지 않았겠지. 근데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는 이 상황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당신에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감정을 주체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고칠 기회도 놓쳐버렸고 당신이 내가 그 더러운 불륜관계 정리하라고 했을 때 정리만 했어도 아니 나한테 어떻게 했든 간에 미정이 엄마 노릇만 했어도 당신이 여기까진 안 왔을 거야. 당신도 기억하지? 당신이 선택의 기로에 섰던 그 순간들. 그 순간 당신이 내렸던 결정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지도 생각하면서 평생 괴로워해. 그런 선택을 했던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나와 미정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내 입으로 그 후회되는 순간을 말해줄게. 제정신으로 들을 자신 있으면 다시 나타나. 알겠어? 아내는 많이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신을 증오하는 제 모습에 많이 놀란 듯 보였죠.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스스로 자처했음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아내는 처음 자신을 받아달라며 찾아왔던 것과 달리 도망치듯 제 앞에서 사라졌죠. 이후 아내는 더 이상 우리 부녀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우리 부녀 앞에 아내가 다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별 상관없어요. 우리 부녀가 아내로 인해 흔들릴 일은 없을 뿐더러 아내는 우리의 가족이 아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이방인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딸아이를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제 딸이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그게 딸아이의 아버지인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마무리하며 인사말에 언급했던 부모와 자식 간 안타까운 뉴스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라기 위해 존재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잠시 소원해질 수도 있지만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이죠.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가 된 이 사회에서 그 근본적인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 같아 정말 우려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에 더욱더 안타깝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예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 부닥쳐 있더라도 부모님과 자식에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려도 내 부모님은, 내 자식은 끝까지 내 편에 서 있을 사람이니까요. 그럼 전 이만 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